선택 4위로 21대 총선이 보름 정도 남았습니다. 보름이 앞으로 남아있고 인천 최대의 접전 지역이죠. 최대입니다. 네, 인천 최대의 접전 지역. 이곳 상황에 따라서 전체 인천 표심도 달라질 수 있는 곳이죠. 맞습니다. 연수을입니다. 인천 연수을. 통합당 민경욱 후보와 민주당 정일영 후보, 정의당 이정미 후보의 사실상 3파전 3자 대결이죠. 3자 대결로 압축되고요. 인천투데이가 지난 27일, 28일 양일간 조사를 했는데요. 만만치 않은 선거가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네. 일단 전체적인 그 3자 대결 구도 어떻게 나왔죠? 뭐 미래통합당 민경욱 후보가 41.7%로 좀 앞서 나가는 형국이고요. 네. 근데 지금 민주당의 정일영 후보가 32.4%, 예. 정의당 이정미 후보가 19.3%로 좀 추격을 하는 이런 모양새입니다. 네, 저희 조사에서 그렇고 저희보다 앞서 그 발표한 여론조사도 그렇고 이렇게 비슷한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 거네, 그죠? 네. 일단 그러면 이제 그 통합당 민경욱 후보가 나름대로 좀 이렇게 치고 나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 뒤를 이제 민주당 정일영 후보와 이정미 후보가 이제 추격하는 그런 이제 형국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실제로 두 당 사이에는 민경욱 의원에 대항하기 위해서 진보 개혁 진영에 범진보 진영의 후보를 단일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실제로 시민사회단체 이런 여론도 있고 두 당 간에는 그 물밑 정치 협상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저희가 그래서 직접 뭐라 그러죠? 적합도 조사, 그리고 실제로 단일화를 했을 때는 어떤 결과 나오는지 한번 예측해 보기 위해 조사를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나왔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3자 가상 대결에서 진보 진영의 표를 합치면 51.7%로 민경욱 후보보다 10% 앞서는 것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진보 진영에서도 단일화 요구 목소리가 좀 높아서 저희가 좀 조사를 해봤습니다. 일단 뭐 인천 연수울 범진보 단일 후보 적합도에서는 민주당의 정일영 후보가 31.9%, 정의당의 이정미 후보가 32.9%로 1% 정도 이정미 후보가 약간 우세한 거네요. 진보 단일 후보로 적합하다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그러면은 민주당 정일영 후보로 단일화했을 때 민경욱 후보하고 격차는 어떻게 되죠? 경쟁은? 네, 그렇게 했을 때는 민주당의 정일영 후보가 46.2% 그리고 통합당의 민경욱 후보가 42.5%로 오차범위 안에서 정일영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후보로 단일화했을 때는 어떻게 나오죠? 그럼 정의당 이정미 후보가 44.9%, 민경욱 후보가 41.6%로 마찬가지로 3.3% 정도 오차범위 안에서 이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튼 범진보 진영의 후보를 단일화해도 이게 뭐 크게 앞서는 게 아니라 민경욱 후보하고 접전 양상을 오차범위 내에서 아주 박빙의 어떤 접전 양상을 보이는 거 조사가 됐네요. 네, 맞습니다. 여기도 부동층이 상당하죠? 부동층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3자 대결에서는 아직 지지 후보가 없다가 3.2%, 그리고 모른다가 3.2%, 그래서 한 6.4% 정도 부동층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양자 대결, 그러니까 먼저 정일영 후보로 양자 대결 했을 때 부동층이 얼마죠? 지지 후보 없다가 6.3%, 모른다가 3.7%로 대략 10%네요. 10% 정도 부동층이 나타났고, 이정미 후보로 단일화를 했을 때의 가상 대결을 보면 아직 지지 후보 없다가 8.1%, 그리고 모른다가 2.6%로 역시 한 10.7% 정도 부동층이 엇비슷하네요. 그러니까는 단일화했을 경우에는 약간 부동층이 늘어나는 이제 현상을 좀 보이고 있고 그렇죠. 근데 아무튼 이 연수을 선거구가 이번 21대 총선 인천 선거구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관심 선거구고 이 지역에서 선거 후보 연대가 과연 어떻게 성사될 것이냐, 진행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따라서 연수을은 물론이거니와 인천 전체적으로 실은 이제 미추홀 갑이나 서구 갑 이런 데서는 사실은 민주당 후보가 있는 곳에서 정의당 후보가 같이 나갔기 때문에 정치 협상이 좀 요구가 있어요.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연수 갑으로 가보겠습니다. 연수 갑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앞서 나가는 것 같아요. 연수 갑은 좀 연수 갑은 이제 오늘 기준으로 오늘 제 3월 말일인데 정승현 후보를 밀었던 전에 이제 새 보수당 유승민 전 대통령 후보가 오늘 연수구에 다녀갔고 그 전날인 30일 날에는 이제 민주당에서 홍영표 전 원내대표, 송영길 전 현 인천 선대위원장 이런 거물급 정치인들이 연수갑에 갔었죠. 연수갑은 4년 전에 214표로
정말 아슬아슬하게 이제 그 표가 갈렸던 곳인데 저희가 조사를 해봤죠. 네. 마찬가지로 이제 27, 28을 같은 조사를 했는데 민주당 후보가 좀 앞서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죠? 가상 대결을 보면 민주당의 박찬대 후보가 48.0%, 네. 통합당의 정승현 후보가 35.3%, 네. 국민혁명 배당금당의 주진영 후보가 3.4%. 네. 그래서 박찬대 후보가 정승현 후보도 12.7% 정도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2.7%. 그러면 네.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거네요. 오차범위 밖에서 앞서는 겁니다. 그런 거죠. 네. 여기에 부동층은 어떻게 나왔죠? 부동층은 없다가 아직 지지 후보 없다가 5.4%, 아직 모르겠다가 7.9%. 대략 13% 정도 부동층이 나타났습니다. 차이가 꽤 큰 게 나온 걸로 조사가 됐고 네.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서는 그 격차가 좀 더 벌어졌는데요. 네. 민주당 박찬대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예측한 사람들이 53.7%, 정승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예측한 사람이 34.5%. 네. 그러면 차이는 한 19.2% 정도로 더 벌어집니다. 연수갑은 상대적으로 박찬대 민주당 후보가 좀 초반에 네. 좀 앞서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여기는 이제 통합당 정승현 후보가 사실은 통합당 경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경선이 진짜 이 돌고 돌아 여기도 어려운 공천을 맞습니다. 겪고 후보자가 늦게 이제 확정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후보자를 알리는 측면에서나 자기의 네. 어떤 공약을 어필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좀 시간이 네.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두 사람의 좀 공약을 좀 잠시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박찬대 의원의 주요 공약은 뭐죠? 제2경인전철을 이제 착공을 하겠다. 네. 본인 임기 내에 꼭 착공을 시키겠다. 이것이 네. 이제 가장 큰 공약이고 네.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인천 적십자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적십자병원을 인천시가 인수하게 해서 이곳을 제2인천의료원을 포함한 공공의료 복합타운으로 좀 조성을 하겠다. 이런 것이 이제 그 박찬대 후보의 주요 공약입니다. 그런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그 정승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문재인 정권의 어떤 경제 그 상황, 경제가 망하지 않았느냐. 네. 이것이 자기가 이제 인하대 경영학부 교수님이기 때문에 경제 전문가로서 자기 국회에 가서 이 무너진 경제를 재건하겠다가 가장 대표적인 공약이고 네. 지역 공약으로 들고 나온 게 있죠. 송도 유원지 일원을 이제 연수 문화관광단지로 네. 조성하겠다. 네. 이런 게 있고요. 교통 쪽으로 봤을 때는 인천 KTX 그러니까 네. 인천발 KTX B 노선을 만들면서 송도역을 신설하겠다.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공약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KTX는 송도역이 이미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송도역을 복합 환승센터 복합 환승센터 네. 만들겠다. 뭐 이런 공약들을 내놓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주요 인천의 관심 지역 중간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이 조사는 인천투데이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서치뷰가 지난 3월 27일과 28일 이틀간 인천시 연수 갑을 거주 18세 이상 유권자 각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고요. 무선 휴대전화가 90%, 유선전화 10%, ALS 자동응답 시스템으로 진행했습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로 조사를 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